3천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상권에 맞는 아이템으로 내가 변경만 하면 수익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지니까 반드시 업종 변경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대표님 최저 비용으로 업종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제 요새 뭐 배달 매장의 수익 구조가 엄청 안 좋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업종 변경으로 한다고 하면 배달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홀 매장을 할 수가 있거든. 이 업종 변경이라는 거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리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리금 영원의 어떤 매장을 인수를 해서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내가 이제 실측이랑 끝내놨는데 2, 3천만 원의 비용으로도 업종 변경이 충분히 가능해. 2,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배달 매장을 차릴 때에도 신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 배달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왜냐면은 배달 매장을 할 바에는 똑같은 돈으로도 업종 변경을 하면 홀 매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요새 배달 매장 하면 사실은 뭐 배달비네 뭐네 하면 수수료가 30% 이상이란 말이야. 그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홀 매장을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하고 배달은 서브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가서 보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홀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이런 나무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를 굳이 다른 우리 걸로 작업할 필요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여기 정도에는 뭐 병풍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뭐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리를 잡아져 있잖아. 그럼 여기에 우리 거 음식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느낌만 바꿔주면 진짜 최소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깔끔하게 다 깔려 있어서 굳이 뭐 새로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가구라든지 의자는 우리의 느낌도 내야 될 뿐더러 이 사이즈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구는 좀 변경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구 사이즈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업종 변경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뭐 음료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맥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뺄 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이제 정수기를 놓음으로써 고객 편의 시설을 우리가 우리 거에 맞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비용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런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지. 이거 새로 하려면 돈이 얼마냐고. 이런 걸 다 쓴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배식 퇴식을 셀프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배식구 정도는 목 작업을 해야 돼. 썰어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 이 홀에서는 사인물 정도 교체를 하고 배식구 정도 목 작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퇴식구까지 작업을 해버리면 주방 사이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퇴식구 같은 경우는 우리 휴게소에서 쓰는 그런 퇴식 트레이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커피나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이미 증설이 많이 되어 있어. 이런 것도 엄청난 장점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전기 증설을 하고 그런 것들 비용을 낸다고 하면 그게 다 부담인 건데, 이미 되어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중고나 뭐 당근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저기에 이제 우리 매장과 어울리는 뭐 예를 들면 겨울에 군고구마를 팔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면 또 추가적인 매출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살리고 우리 걸로 좀 바꿔서 쓰는 게 좀 업종 변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주방부터 보면 다행인 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주방 기구들이 다 거의 그대로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별걸 안 사더라도 주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 냉장 냉동고도 충분히 다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화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것만 이 안으로 좀 이동을 하고, 이 튀김기도 굳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 튀김기는 당근이나 중고로 팔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만 일정 부분 만들고 그냥 바로 세팅을 하면,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500만 원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이 주방 있는 걸 다 쓰기 때문에 주방 비용은 한 500이면 된다 라는 거야. 이런 덕트까지도 이미 다 돼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관이 좀 중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간판만 교체하고 이 사인물 정도 밖에 이제 우리 시트지 정도만 교체를 해도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매장들은 진짜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업종 변경으로 느낌도 바꿀 수 있고 수익 구조도 훨씬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살려서 홀매장 창업할 수 있으면 무조건 홀매장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배달 매장을 하지 말고 홀매장을 하면서 배달을 서브로 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근데 돈이 없어도 방법만 찾으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내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권리금 영원으로도 특수한 상권에 있는 매장들을 인수해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사실 신주를 하려면 얼마 들었겠냐고.
1억 원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권리금 0원에 바꿔서 우리가 아이템만 바꾸면 훨씬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이 견적서를 한번 이제 보면 실제로 이게 다 더해봐야 3천만 원도 안 돼. 3천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상권에 맞는 아이템으로 내가 변경만 하면 수익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지니까 반드시 업종 변경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 점주님 같은 경우는 사실 갖고 있는 자본금이 한 1,500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한 3천만 원 들어갈 건데 한 1,500에서 2천 정도가 부족하잖아. 이거를 사실 지금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돈을 빌려줄 거야.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사실 이 점주님은 1,500만 원밖에 가용할 자금이 없었는데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1,500만 원으로 새로운 한 3, 40평대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이미 이 옆에 근처에 있는 매장에 매출을 내가 따서 상권을 확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많이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 대표님, 근데 이런 것도 왜 직접 챙기시나요? 이게 뭐냐면 DID인데 원래는 포스 업체에서 이것까지 다 같이 세트로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야. 근데 판매하는 가격이 좀 비싸. 그래서 나는 이거 뻔히 내가 이거 얼마인 줄 알고 시공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 업체에 의뢰하느니 이 금액에서 단돈 50만 원이라도 점주님이 빠지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야. 중간중간 이렇게 현장도 자주 오시나요? 그렇지, 현장도 지금 오늘도 온 게 이런 거 저런 거 체크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살려서 더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을지, 이게 내 일인 거거든 사실. 점주님이 어쨌든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내 머릿속에서 찾는 거지. 사실 이런 것도 원래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그냥 맡겨버리지. 근데 나는 뻔히 내가 알고 내가 한 번만 움직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 아껴진다는 걸 내용을 아니까 차마 그거를 다 맡기지는 못하겠더라고 아직. 뭐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다음에 어떻게 또 변경이 됐고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와보자. 지금 보면 지금 11시 24분이란 말이야. 근데도 벌써 이제 꽉꽉꽉꽉 차기 시작했어. 이제 11시 28분? 근데 꽉 찼어. 이미 예약석은 예약이 끝났고 지금 이제 손님들 오신 분들 다 자리에 앉으면은 만석이야. 11시 반 전에 만석. 지금 보면은 11시 38분 바로 웨이팅 걸려 있어. 사실 이 시국에 이렇게 웨이팅까지 세워가면서, 그리고 특히나 뭐 이거 전 재산을 투자했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왜냐면 들어간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진짜로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자리가 좋은 게 절대 아니야. 다른 외국식 파는 매장들이 여기에 많아. 근데 거기 지금 반절도 채 안 차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꽉꽉 차고 웨이팅 걸려 있고 예약 있고 지금 막 정신이 없단 말이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업종 변경을 한 사례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또 한번 업종 특징을 한번 또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는 원가율이 32%밖에 안 돼. 그리고 아까 봤지만 손님이 자율배식, 자율퇴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인건비도 훨씬 더 덜 들어가. 한 상에 12,000원이란 말이야. 근데 12,000원에 이제 음료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토핑 추가하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객단가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 매출 찍기가 용이하고 원가율도 낮고 인건비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순이익적인 면에서도 사실 한식 쪽에서는 우리가 대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나는 진짜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템 자체가 뭐 덮밥 종류만 해도 한 6가지 되고, 짜글이, 애호박국밥 이런 거, 찌개류 이런 것만 해도 한 3, 4가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주말에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주말에는 이제 애들 데리고 온단 말이지. 근데 돈가스 브랜드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돈가스류도 다 들어가 있고, 치킨 마요덮밥이라든지 이런 1인 애기들 메뉴까지도 우리가 다 개발이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상권에 맞게 점주님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메뉴들을 앞뒤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진짜 주 7일 가더라도 다 다른 메뉴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애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데들은 그런 메뉴들은 과감하게 빼버려야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뺄 메뉴들은 빼고, 근데 힘을 실을 메뉴들은 넣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또 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